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좀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주 하면은 사실 우리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기업 IT 반도체 기업 아니었어? 보면은 2차 전지주가 이렇게 걸려 있고 이 기업 MLCC인데 봤더니 2차 전지가 걸려 있고 네. 연기 잘하죠. 다 여기저기 걸려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네. 최근 관련해서 보면 2차 전지 소재도 좋았지만 장비주의 주가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 장비주도 괜찮은데 괜찮은 장비주라고 얘기할 때는 저희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기술력이죠. 기술력. 네, 그렇죠. 기술력이 되는 업체가 더 부각을 받는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장비 쪽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다가 거의 이제 기술력을 조금만 더 가미시켜서 넘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뛰어든 업체들이 많은데 네. 근데 이쪽은 지금 중국 쪽이 거의 꽉 잡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거센 경쟁을 뚫고 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네. 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갔던 제 기억의 종목은 이런 거 좋아하죠. DNT. DNT요? 네. 레이저 노칭 장비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나 네. 또 변화가 좀 주도를 좀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수주잔고 많은 PNT나 하나기술 얘기도 좀 들리긴 하는데 이번에 그 장비 쪽에서도 딱 구분되는 거는 중국 업체를 어느 정도 누르고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 대표 중에 또 대보마그네틱스 그러죠. 네, 이 회사도 탈철기 쪽에서는 습식 탈철기라고 해서는 글로벌 거의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다 건식 탈철기를 하는 데 비해서 성과가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부각을 받았던 것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보마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영권 관련해서도 매각 추진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건 내부자는 모르겠죠. 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렇죠.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창업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승계가 되는데 승계가 안 되면서 물량 이제 이 지분이 이제 팔리는 걸로 지금 알려지는데. 근데 워낙 독보적인 기술 갖고 있고 또 대보마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을 직접적으로 수산화 리튬에 대한 가공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메리트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마 하이단에 그러니까 윗단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이를 관심이 높지 않을까. 안쪽에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아니면 유수의 지금 제조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안쪽에서 한번 부각을 받았는데 근데 이게 매각을 앞두고 있다 보면은 이제 사는 사람은 좀 싸게 사고 싶겠죠. 그렇죠. 네. 근데 파는 분은 비싸게 파고 싶지만 주도권이 약간 매수자 쪽에 좀 넘어와 있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눌리겠죠. 약간 눌리는 모습이 좀 더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게 못 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약간 이 부분은 좀 더 그럴 가능성을 대비하고 끝나야 탄력을 한번 더 받겠죠. 네. 그런 과정들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2차 전지 장비주로 부각이 되는 게 사실 저는 이거 MLCC 관련한 종목으로 뉴스를 많이 봤었는데 윈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사실 2차 전지주 올랐을 때 소재 얘기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장비 쪽에 있어서는 대체 어떤 장비가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지도 몰라서 이 윈텍은 어떤 장비를 2차 전지 관련해서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까? 네, 최근에 주가가 또 올라오다 보니까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예, 거기서 어떤 대주주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앞으로의 기대감 이런 게 많이 반영되는데 첫 번째로 2차 전지용 동박 쪽에 들어가는 광학 검사 장비 이쪽 만드는 회사고요. 동박? 네, 동박 쪽에 검사 장비. 검사 장비죠. 예, 그리고 또 반도체 광학 검사 장비. 그러니까 광학 옵티컬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쪽과 말레이시아에 지금 SK 넥실리스가 진출돼 있죠. 동박의 강자죠. 이쪽에 진출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매출의 변화를 끌어가겠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회사 작년에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됐는데 엔지니어가 80명이면은 많네요,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예. 규모에 대비해서는 많은. 회사 규모에 대비해서는 많은 거다. 네, 그래서 아마 연구 열심히 하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지금 자막도 나오는데 말레이시아의 SK 넥실리스에 대한 대량 공급 얘기 나왔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쪽으로 지분도 좀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 쪽과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특히 SK가 왜 말레이시아로 갔느냐. 말레이시아 하게 되면 저희가 잘 알듯이 물론 이제 한국의 친화적인 기업들 분위기죠. 네. K컬처에 대한 분위기 되게 높고 거기다가 잘 보시게 되면은 말레이시아는 뭐 철광, 광물도 넘쳐나는 나라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원 조달하기가 딱 쉽다 보니까 그쪽의 기업과 손잡게 되면은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낳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변화가 들어가면서 그때 여기 들어가는 라이온 팍슨 그룹이라고 있는데 라이온 팍슨 그룹. 팍슨 그룹. 예. 이쪽과 연결해서 진행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뭔가 또 현지 파트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네. 아마 천연자원 묻혀있는 구리 활용해서 이런 시너지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성과 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윈텍의 주가의 급등은 네. 이런 배경이 있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걸까요? 그러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물론 여타 2차 전지도 이렇게 올랐지만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가 새로 바뀌고 그 대표에 대한 이력들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어떤 분인데요? 이분이 보니까 모브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셔서 거기서 모브가 이게 약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뭐 이제 약간 컬처 쪽으로 나갔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문화 관련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K컬처 수출하다가 말레이시아 쪽과 연결돼서 이쪽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온 팍슨 그룹 쪽에 관련이 있었군요. 부인이 또 이 회사 그러니까 모브 아시아를 설립하다 보니까 그와 연결돼서 나가는 내부자세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냥 전 기사 읽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움직였다라는 정도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된 분위기가 아무래도 또 말레이시아와 연관이 큰 사업들 하겠다라는 입장들이 같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와의 연관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윈텍이 받는 수혜는 커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호재로 인식을 하는 거죠. 네네. 새 주인을 맞이했는데 지금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 하네요. 바이오 쪽 사업을 한다는데 뭐 어떤 쪽으로 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바이오 진단기기 사업도 하더라고요. 기기 쪽을 그냥 다 한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학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업 방향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취재 기자 분위기네요, 제가.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뭐 최대 기업이라고 하는 페트로나스 쪽과 연계해서 이 진단기기 쪽 보급하는 사업 한다고 보여지는데 네. 혈액 검사 장비가 있고 보니까 소모성 혈액 검사 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쪽에서 이 혈액 검사 칩이 카트리지 같아서 일회성 소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 또 소모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더 매출에서 잡히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향후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대주주가 좀 바뀌고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분이 옮겨지고 하는 이런 시장 상황에 뭔가 확장이 나타나곤 있는데 주가가 가파르게 많이 오른 만큼 여기서 더 오르려면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일단 변화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올라온 상태에서 그러면 변화의 기대감이 확보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아직까지 매출이 200억대라고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즉 어떻게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들어간다, 거기다 뭐 바이오 쪽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성과가 확인이 돼야 주가가 이제 그 다음에 레벨업이 충분히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주가도 한 4,000원대에서 매각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레벨업 됐고, 그 다음에 다음 변화를 노리다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이제 또 2차 전지 흐름에 편승해서 움직였던 주가인 만큼 다음 변화는 좀 더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밸류를 얼만큼 주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다음 아까 보니까 광학 쪽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도 있죠. 로봇 쪽으로도 또 연결되면서 로봇용 그냥 다 연결되는 거네요. 로봇, 바이오, 네, 회사의 2차전지, 반도체. 네, 로봇용 인공 안구 렌즈도 뭐 나온다고 하답니다. 인공 안구 렌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획이죠, 사업 계획이죠. 네, 그런 쪽에서 이런 성과가 나왔을 때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기대감 먼저, 그다음에 성과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밸류 흐름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해외 기업들과 이제 밸류 흐름들 같이 맞추면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맞추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성과가 나와야 이 정도 밸류를 또 책정해 줄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은 좀 확인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제 소재 쪽이 있고 장비 쪽이 있잖아요. 네. 소재는 뭐 이렇게 많이 소재가 어디에 쓰인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바로 어딘가에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좀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비는 비싸고 삼국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비관의 장비가 예. 장비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물론 소모품은 계속 들어가게 되겠지만 네. 1회 계약하고 뭐 그렇죠. 추가적으로 살려면 몇 년이 더 걸리는데 지금 그 사이클상에서 지금 막 들어가는 시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장비 쪽은 가장 중요한 게 수주입니다. 수주가 확인이 돼야 그걸 안고 그다음에 또 추가 어느 회사랑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앞으로 또 확장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다 보니까 수주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특히 이제 수주 같은 경우가 만약에 대규모 나와서 계속 이제 우리 1회 하게 되면 이게 나와서 매출에 반영이 되겠죠. 네. 근데 반영이 된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매출이 잡히는 거는 되게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또 계속 추가적인 수주가 나와야 이 매출이 유지가 된다는 네. 얘기겠죠. 안 그러면은 유지 보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사이클이 딱 끝나게 되면은 또 매출이 절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한 장비 업체 한계들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은 장비 막 들어갈 때죠. 시작 단계군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에 가서 공장을 건설한다. 네. 그럼 이제 터 닦습니다. 그렇죠. 레미콘하고 뭐 이런 차량도 왔다 갔다 하겠죠. 토목공사 시작하죠. 그렇죠. 네. 터 닦고 터 닦은 다음에 뭐 올려놓고 네. 그리고 뭐 이제 공장처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라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터 닦으면서부터 이제 기초 공사가 마무리될 때 이제 수주가 막 발주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럼 몇 년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 이거 뭐 미리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기계를 또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계약은 미리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보통 보면은 그쯤 돼서 앞으로에 나올 걸 발생해서 네. 미리 이제 발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이제 공시를 볼 때도 중요한 게 언제부터의 기간이 나옵니다. 그쵸.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네. 근데 보통 보면은 그렇다고 지금 장비 업체들은 바로 당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게 되면 6개월 뒤부터 앞으로 뭐 한 1년까지 네. 요 사이에 얼마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서 그러면 진척도가 얼마큼 나갔구나 이런 것도 반대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래서 장비 쪽은 계속 발주가 나올 때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러면 2025년이 완공이다. 그러면은 2025년 전에는 다 끝나겠죠. 그러니까 아마 거의 올해부터 내년 정도가 가장 피크가 아닐까. 그런 쪽에서 장비들의 동향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큰 돈이 쓰이는 상황 속이라서 이게 정말 기술력이 대단한 그런 기업들만 마지막에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가장 탑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정말 다양하게 언급했었던 기업들 중에서 이들의 기술력을 봤을 때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기업들도 요즘에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주가 근데 다 같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가 아니라 네. 한쪽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쪽. 그러니까 중국이 못 따라오는 쪽. 이쪽이 장비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못 따라오는 쪽은 네. 어디예요? 앞서 다 말씀드렸죠. 다시 보기 하시고요. 좀 초기에 했던 내용들 다시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했을 때 원래 이렇게 두 갈씩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네. 네. 미괄식을 좋아해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D&T 같은 경우가 그런 쪽은 또 제가 보기에도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이 못 따라오겠다는 쪽으로 보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대보마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 M&A 관련된 지분 관계 때문에 좀 많이 약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처져 있는데 네. 이쪽도 어느 정도 누가 인수를 했다라고 해서 완결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다른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은 어차피 이차전지 쪽이 또 에코프로 중심으로 가장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여기서 변동이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또 신규로 접근하기 좀 힘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 좀 점검을 해보시되 지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조정이나 또 이제 수주 흐름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장비, 뭐 소재 다 포함해서 보면은 오늘은 약간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어요. 장비주도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같이 조정을 받더니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빨간불로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도 보입니다. 2차 전지주 사실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기는 한 상황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버티는 건 뭔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지인이 나 2차 전지주 조정받을 때 매수할까 하는데 민수야 어떻니?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술 사라. 그래야 얘기한다. 이렇게 가겠죠. 술 한잔 했다 치고요. 네. 예.
그냥 반도체 하는 게 어떻겠니 지금은 뭐 이런 얘기 살짝 들을 것 같고. 때 오히려. 지금 타이밍상은 저렇게 이만큼 올라서 이제 변동성이 막 큰데 네가 좀 단타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대응하는 거 말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어차피 대장주는 에코프로다. BM 아니고 에코프로다. 그러니까 조정 나오게 되면 그거 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2차 전지주의 밸류를 뭐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주가 상황은 높은 상황이라고는 보시나요? 제가 보통 종목들이 산업이 팽창했었을 때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성을 땡겨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게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라고 보게 되면 그게 다 반영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치가 단기간에 빠르게 주가의 속도가 반영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경계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점도 다가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왔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 반영뿐만 아니라 제가 뭐 다른 에코프로 얘기는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에코프로 BM도 있고 뭐 또 다른 뭐 HN도 있고 거기다가 뭐 LLF도 있고 다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에코프로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비상장 회사에 대한 가치가 지금 정확하게 반영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LLF의 양극재 쪽에 대한 밸류와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에코프로가 제일 낫지 않나 쪽으로 압축해서 보시 그만하겠습니다. 네, 너무 네. 아니 사실 2차 전지주가 어저께 많이 좀 하락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변동성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떡하지? 왜 이러지?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이런 궁금증을 분명히 가지실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지금 실적이 숫자로 찍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밸류를 선반영했다. 그러면 나중에 사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힌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한 번 더 하게 하거든요. 시차가 좀 있으니까요. 네, 오늘 2차 전지 특집인가요? 오늘? 그렇죠. 네. 오늘 급등한 종목 2차 전지밖에 없었잖아요, 최근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러면 이제 현실화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회사들부터 이제 소재 업체들이나 모두 다 우리가 예상했던 꿈의 숫자가 찍히기 시작해라고 하는 뭐 1, 2년 뒤에 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갈까요, 못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체될 수 있습니다. 더 못 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미리 땡겨왔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이 막 창출돼서 나왔었을 때 분위기는 주가가 그 정도로 거의 귀결되지 않을까. 이미 미리 반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정말 궁금한 거 다 여쭤봤는데 다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